안녕하세요. 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2021년도 한 해가 코인 업계에 코인 장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잖아요. 사실 불장이 오기 전부터 저는 한국 주식들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코인 업계, 코인 장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과 또 이제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전망을 한번 해보고 2021년도 한 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코인 장에서 뭐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전환이 아니더라도 뭔가 수익을 내면서 이제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5만 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5만 8천 불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주에는 6만 불 아니면 5만 9천 불에서 6만 불 넘어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해주면은 그 흐름이 이제 메이저 알트나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다시 퍼질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실 단기적으로 가격 예측을 하거나 장이 좋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주식에서도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잘 치시는 분들 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걸 예측하고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기적인 예측보다도 2021년도 한 해를 길게 놓고 보고 사실 빠졌을 때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뭔가 다시 올라올 거라는 어느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락장에서도 뭐 돈이 더 있다고 하면 추가로 매수를 한다거나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좀 매수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대응을 할 뿐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하락했다고 어떡하지 하면서 손절을 하고 자르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술적으로 그냥 크게 봤을 때 가장 추종하고 있는 게 스택트 플로우라는 차트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뭔가 과거나 이런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는 건데, 이 스택트 플로우는 사실 금이라는 이런 안전 자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나오는 자료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택트 플로우를 굉장히 좀 맹신까지는 아니고 신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반감기가 지나고 이제 이런 장들이 계속 흘러왔는데 2021년도 말, 2022년도 초까지는 이런 장이, 그러니까 상승하는 장이 기운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를 기술적으로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약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장이 이제 뭐 빠지고 그 사이에 이제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뭔가 장기적인 우상향이랄 거라는 그 믿음을 좀 가지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코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보유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걸 좀 더 이제 뭐 확장을 시킨다던가 매수를 한다던가 하는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해 좀 뭐 시드를 바탕으로 뭔가 어떤 자금을 좀 마련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코인을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유했다가 한 번에 이제 일정 정도 정리하는 이런 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법이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수익이나 또 혹은 바라보는 관점이나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6에서 7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시고요. 정말 단타를 너무 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코인들이 막 계속 올라갈 때 그 안에서 놀고 싶으면은 나머지 자금 이제 3이나 4로 그런 것들을 좀 분산시켜서 메이저 코인과 그다음에 뭐 김치코인 등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관점을 달리해야 되지, 뭔가 몰빵으로 이런 메타, 어떤 메타가 있는데 이런 메타가 좀 성공하더라, 많이 벌더라 해가지고 거기에 몰빵치기를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미에는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모든 돈이 다 까여가지고 그 프로젝트 그룹 사장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리스크를 분명히 해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유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리스크 해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유를 했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가상자산이죠.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걸 가지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차차 알아가시면서 저도 이제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보유하시면서 그런 관점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인 분석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이 좋을 거고, 많은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것 이외에도 암시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 영상에 이제 저의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는 그루 분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것들을 좀 약간 상기시켜 드리면, 이제 복기를 하면, 스마트 개인이 이제 지난번 반감기 때 이제 가격을 끌어올렸다면은, 이번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스마트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변화의, 그 전체적인 큰 변화의 흐름을 몇 년 단위를 보시면, 아, 이게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이죠. 이 코인베이스 상장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하고 큰데,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스마트 기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스마트 정부인데, 사실 스마트 정부가 좀 가난한 나라일수록 좀 빨리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놀래고 있지만, 이 스마트 기업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재편되고 있고 변화의 그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하셨겠지만, 제가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가져왔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뭐 깊게 조사를 안 하더라도 너무 많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볼 텐데, 스마트 기관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기관들의 직접 투자라는 형태가 나타날 거고, 두 번째로는 기관들이 간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뭔가 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가 기관으로 보유하는 물량이 있었죠. 근데 일부를 매도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뭐 이렇게 뭐 비난을 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가상자산을 아직까지도 이게 과연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제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몇 천억 규모는 충분히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건 앨런 머스크가 직접 그 말한 것처럼 테스트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럼 기관들이 들어올 때 이런 환급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급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걸 앨런 머스크가 직접 입증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냐면, 앨런 머스크가 이거 지가 사고 팔고 펌핑 덤핑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믿고 들어올 수 있게끔 테슬라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이 테슬라보다 전 세계에서 더 훌륭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미 입증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직접 보유하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부분들, 아,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해결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례로 지금 뭐 넥슨 그 일본 법인에서는 그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흐름, 특히 이제 혁신적인 기업, 그 다음에 이제 IT 기업으로 넘어오게 됐죠. 넥슨은 IT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스닥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 이런 곳들에서도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공시를 보실 수 있을 거고, 이런 변화의 흐름이 이제 변화의 이제 한복판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4,000개 기관의 펀드 암호화폐 투자 문 활짝이라고 해서 이제 기관들이 펀드 투자,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뒀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의 개념으로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직접적이면서 간접적인 거죠.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뭐 캐나다에서는 ETF 승인된 거는 뭐 말해 뭐 할 거며,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라, 감지가 아니라 이제 뭔가 개편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그 기업들이 혹은 나라에서 정책이 바뀐다라고 선언을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수백만 가지의 것들을 이제 그 케이스를 전환을 하고 이것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됐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던 JP모건이 사실 가장 극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뷰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고 하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생태계를 이제 JP모건에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7년도에는 뭐 비트코인은 거의 쓰레기다라는 뷰에서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JP모건의 그런 스탠스가 바뀐 것만 찾아보셔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맥도날드에서 NFT 발행한다고 하는데, NFT가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체부적화 토큰,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 NFT를 적용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실 NFT가 무섭고 이걸 이제 기본 레가시 금융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NFT는 결국은 지분 증명이거든요. 본인이 본인 거라는 걸 입증시켜 준다라는 그런 확신에서 이 확신에서 오는 그 베이스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변화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NFT는 2년 전에 나왔을 때보다 이제 돈이 몰리고 있는 지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엄청나게 이 NFT의 개념으로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인지를 사람들이, 기관들이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이 NFT 발행했다는 게 이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들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변화의 흐름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너무 많은데 이제 좀 몇 가지를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알리바바 텐센트가 디지털 위안화 개발 단계부터 협력했다. CBDC죠. 이 CBDC가 어떤 분들은 지금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죽일 거라고 하는데 그런 뷰는 정말 잘못된 뷰예요. 이거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지? 좀 짧거나 혹은 단편적인 거나라는 거를 뭐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굉장히 좀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호 보완적이 될 거고 시장은 더 커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알리바바 텐센트가 디지털 위안화 개발 단계부터 협력을 했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규제라는 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뭔가 그 뒤에 것들을 보면 흐름이 이 변화하는 흐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사들만 봐도 이 협력을 초기부터 했다는 거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같이 함께 팔로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의 흐름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래들은 축제 중 BTC 이더 그러니까 그 하락장일 때 굉장히 많이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리플도 모았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 지금 장이 제가 그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지금 변화하는 흐름으로든 올해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년이 됐다고 해서 이게 2017년도, 18년도에 변화하는 극적인 그런 이제 하락장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와 좋은 흐름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래들은 그런 하락장일 때 모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 시장을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만큼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셔야 된다. 이 그 코인장, 이 가상 자산 시장에 올해는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기관들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CBDC 발행 계획 없다.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이미 이 블록체인 기술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셔야 될 거고요. 2019년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던 암호 자산, 가상 자산에 대한 그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2020년도에도 보고서가 나왔고 저는 그걸 다 봤는데 엄청나게 변화하는 스탠스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변화하는 것들의 이제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 나왔던 보고서에서는 CBDC든 뭐든 그냥 암호 자산이 가상 자산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볼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라는 스탠스가 한국은행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갑자기 중국이랑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제 CBDC 얘기가 나오니까 블록체인 팀을 부랴부랴 꾸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고도 했었고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근데 이제 아직은 발행 계획 없다는 거지 발행 계획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 뭔가 아이러니하게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정책에 대한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 기사 목록에서 좀 느낄 수 있었는데 3년째 제자리 맴도는 관계 당국 이게 우리나라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분류 기준 명확히 한다. 미 하원 혁신장벽 해소 법안 통과. 굉장히 그 뷰가 다르고 이 정책을 이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언젠가는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 정책이 안 나오는 건 여러분들께서 왜 우리나라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의 대부분이 다 일본에서 나옵니다. 일본에서 모든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법이 안 나오고 있어요. 법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정책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법들이 어디서 오는 건가를 살펴보면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일본을 제일 많이 연구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한번 보세요.
일본에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상자산, 버추어라는 게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암호화폐 자체가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버추어 커런시가 이제 일본 용어인데 저희는 이제 버추어 에셋이 됐잖아요. 어쨌든간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그 뒤에 이제 한국이 따라간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양도 소득세 20%도 일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책이 그래서 없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 이런 흐름들이 이제 뭐 거스를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다는 표현은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방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해 이제 암호 가상자산 시장에서 좀 많은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좋은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